반도체 기계 제조업인 주식회사 코미코에서 코팅 연구소장직을 연구하고 있으며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고내 식성 연구, 질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UV LED 공정 기술 연구 등을 수행 중이십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반도체는 어느 곳에 이용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원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진주라고 합니다. 진주. 네, 저희 할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네, 아주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진주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부모님하고 어린애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감사한데 어린애들이 이해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꼭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말하는 도중에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최대한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알게 되면 다음에 뭐라고 할까 나는 이 정도 알아 라고 하고 오늘 아빠랑 같이 안 온 사람은 아빠한테 반도체 이 정도 알고 있어 아니면 엄마 아는 사람한테 엄마 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시작할까요?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그리고 일상생활에 항상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좀 강의하는데도 사실은 반도체가 엄청 많아요. 제 몸에도 반도체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시계, 예. 홍보하는 건 아닌데 이 시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제 핸드폰 또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반도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저기 슬라이드 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빔. 거기서도 반도체가 있고요. 이 조명에도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가. 그리고 촬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분 핸드폰에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쌀. 없으면 안 되니까. 쌀. 우리가 쌀이 없으면 좀 힘들죠. 고기만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반도체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일상에 있었어요.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반도체가 엄청 컸는데 지금은 작게 됐어요. 그래서 기술이 뭐냐? 얼마나 반도체가 작게 만드느냐? 그게 기술입니다. 그게. 어떻게 작게 만드는지를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자, 제 이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진주라고 합니다. 진주.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이벤트가 있어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증명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동영상은 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가 어디에 쓰느냐? 아까 전에 충분히 얘기했죠. 충분히. 이 친구라고 얘기할게요. 이 로봇은 테슬라가 만들었어요. 이게 3번째 버전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동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엄청 인간다워요. 너무 무서울 정도로. 이거는 제가 만든 거는 이 자료는 한 일주일 전에 보내드렸는데 어제 TV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 나왔냐? 로봇가 산업에 올해 말에 적용될 거다. 어디에? 자동차. 뭘 만드는데? 자동차 부품에 조립하는 과정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제가 항상 그 회사 다닐 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은 너무 기쁜데 너무 좋은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좋은 점도 있죠. 동영상에 안 넣었는데 뒤에 동영상 하나 넣을 거는데 어떤 로봇은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만 해요. 화장실 청소. 너무 좋죠. 화장실 청소.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화장실 청소 너무 싫은데 화장실 청소를 해줘요. 그건 저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핸드폰. 이제는 내 옆에 없으면 불안하죠. 네, 핸드폰 항상 조금씩 하죠. 전화를 받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목소리 듣고 음악도 듣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빨리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영상을 보게 되면 화면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게임이 네? 광고가 없어야 돼요. 아, 광고가 없어야 돼요. 그거는 반도체하고 연결이 안 되긴 하지만 그것도 무조건 현질 안 해도 솔직히 고마워요. 예. 그런데 동영상을 얼마큼 깨끗하게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24죠. 24입니다. 24.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규정된 출근하고 퇴근, 지정된 거리, 그리고 지정된 방향이 나오면 더 이상 운전하기 싫어해요. 운전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나 혼자 운전하기 싫어. 그거를 자율주행이라고 그래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싶어. 그러면 고객님 푹 자요. 어제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코 자면 내가 어디 가 있어요? 서울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출근을 서울로 해.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는 관평동 가고 싶어요. 탐리동에서 관평동 가고 싶어요. 고객님 주무세요. 그러면 딱 자면은 딱 가게 되죠. 그리고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요. 아빠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 자율주행 해요. 아빠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 간의 대화가 점점점 커질 거예요. 엄청 좋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표적인 거 3개만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했어요. 자, 이거는 동영상을 봐야 되는 거라서 볼게요, 한번. 자,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보고 안 보신 분은 이거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요리하는 겁니다. 어머니도 엄청 좋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새우를 굽는 거죠, 음식을. 짜잔 하는 겁니다. 새우를 굽고, 자, 너는 요리를 해. 자, 그래서 놓고, 이거를 하고, 엘리베이터도 타서 사무실을 이동을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건, 행주라고 하죠. 행주로 떨어진 액체를 닦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 하이파이브를 하게 됩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를 하고 다시 하이파이브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다시 인사를 하죠. 예. 그리고 어머님도 좋아하시겠네요.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해요. 예. 어머님 주방 가지 않아도 되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의자를 정리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요런 게 저기 위에 보면 노트북 있죠. 노트북. 물론 반도체가 들어갔죠. 이 노트북이 얘가 내가 프로그램을 수기로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행동은 프로그램 짜지 않아요. 자, 프로그램 짜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인간이 5번 정도 보여줘요. 5번. 내가 후라이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 컴퓨터 반도체들이 자기네들이 인식을 해서 후라이팬에서 요리를 하는 걸 해줘요. 얼마 정도까지 비슷하냐? 80%까지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번 해주면 점점 좋아져요.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 반도체 중에 AI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AI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 뒤에 보면 조금 어려웠지만 HBM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HBM. 그런 건 뭐냐? HBM 뭐냐? 나중에 또 얘기하기 한 번 더 반복할 거예요. 공부는 반복하고 강의도 반복하면 좋죠. HBM 뭐냐? 메모리를 엄청나게 빨리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HBM 하는데 얘가 하는 게 사람이 액션을 5번 정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무서운 게 뭐냐? 공장에서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울산도 있고 그 다음에 군산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그래요. 현대자동차가. 그런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예. 좋기도 하지만 약간 겁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요리하는 거 보면은 어머님도 좋아보고, 간식 만들어줘. 그러면은 간식 만들어주겠죠. 호떡 같은 거. 그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판매를 한대요. 올해 말에. 판매를. 얼마에? 한 3천만 원 정도 판매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지금 임금으로 3천만 원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어머님이라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보험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전기만 줘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업데이트가 필요 없어요. 왜? 똑같은 일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수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올해 말에 할 거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 나오는데 테슬라에서 얘기했어요. 내 거 그 로봇하고 경쟁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말부터는 로봇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수한 반도체 이렇게 노트북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만 들어가냐? 여기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요 관절에도 들어가고 여기 밑에 선에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반도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법석이야? 뭘로 만들어? 정답. 규소. 규소는 어디서 나와요? 모래. 정답. 모래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면 반도체가 뭐냐? 반도체예요. 그냥 반도체. 그러면 이쪽에 나오는 거는 뭘 의미하냐? 전기가 잘 흐른다. 금, 구리 그런 것들, 알루미늄 그런 거고. 이런 거, 돌, 나무, 의류는 이런 것들은 전기가 잘 흐르지 아니한다. 우선 그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빠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전기가 안 흘러. 그럼 부도체야. 부도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흘러. 도체. 전기가 적당히 흘러. 그냥 적당히라는 표현할게요. 적당히 흘러. 그럼 반도체.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는 뭘 써요? 규소. 실리콘을 우리나라 그 영어를 쓰지 않고 외래어 쓰지 않냐면 규소입니다. 규소. 규소는 어디서 나와? 모래라고 합니다. 모래. 그 실리콘이라는 거는 여기도 내용이 나는데 약간 더 첨언드리면 실리콘은 인간이 만든 재료 중에서 가장 완벽한 재료예요. 결함이 없습니다. 결함이.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모든 거는 결함이 있어요. 이런 것도 결함이 있죠. 그런데 실리콘은 결함이 없어요. 예, 그거는 정사각형이 정육면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거 있죠. 큐브 모양처럼 그것이 따박따박 정확하게 쌓여 있어. 착착착착 쌓여 있어요. 그게 규소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아니라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확해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거에서 가장 정확한 거. 그것이 실리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 조금 이해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는 기술이 뭐냐? 큰 걸 작게 만드는 게 반도체의 기술입니다. 큰 걸 작게 만드는.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처음에 만든 반도체는 뭐야? 얼마나 컸는데? 어디서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는데?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데? 그걸 알면 좀 자랑할 수 있죠. 어디서 만든 줄 알아? 어디서? 뭘 만든 줄 알아? 뭐냐면 이게 처음 만들었던 사진이야. 트랜지스터라고 해요. 트랜지스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P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플러스 2개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2개 플러스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든 그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를 처음 만들었어요. 어디서?
누가?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죠? 저는 궁금한데 궁금해서요, 저 사실은.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제일 처음에 만든 이런 건물에서 만들었어요. 건물. 뉴욕에 자리 잡고 있다. 어디 연구소? 벨 연구소가. 1925년에 벨이 누군지 알죠? 벨. 그렇죠. 전화기. 따르르릉. 벨에서 만들었어요. 벨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처음 만드는 거. 얼마나 커요? 얘가 이만해요. 이만해. 여러분들 엄지 손가락만하게. 그게 반도체 시초예요. 그러면 이 노트북에 들어가려면 노트북 크기가 얼마나 했겠어요? 이만했겠죠. 제 생각이 이만했을 겁니다. 애니악이 그렇게 컸던 건가요? 네? 그래서 애니악이 그렇게 컸던 건가요? 아,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 컴퓨터 전자계산기 있잖아요. 그게 했는데 그게 이 방만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작아서 지금은 전자계산기가 그냥 핸드폰 하나의 기능으로 자리가 잡혔죠. 자, 근데 이게 몇 년도에 이게 만들었을까요? 보면은 1947년도예요. 1947년도. 얘가 여기 써 있는데 1947년도에 개발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47년도에 그 상황이 아니었죠. 그죠? 네. 좀 빛을 볼 때가 1948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벨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벨 연구소를 지었어요. 어떻게 느껴요, 이게? 뭐랑 비슷해 보이는데? 네, 트랜지스터랑 비슷하죠. 볼까요?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근데 얘가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얘가 뭐가 위에 있는, 뭘로 되어 있는지, 태양광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벨 연구소가 이걸 만드는 거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벨 연구소 이런 데야.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한번 개발하면 자기의 이름이 평생 남기는 겁니다. 평생. 근데 그 중에 이 사람들 뭘 해요? 특허 같은 걸 해요. 특허는 뭐냐면 나의 아이디어로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종이로.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면 나 한국 발명가야. 그거를 내가 미국에다 내면 미국 발명가야.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특허라고 하거든요. 특허를 몇 년 동안 가질 수 있냐? 권리를 60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60년. 그러면 1947년에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으니까 60년이 지났으면 지금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어요. 트랜지스터를. 여러 가지로. 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꿈나무들이 커가면 나중에 뭘 개발하잖아요. 개발하면 나 60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 약간 다른 소개로 얘기하면 저는 반도체 중에 일부 중에서도 LED라는 게 있어요. LED가 뭐냐면 지금 현재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보면은 빛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LED로 한 거거든요. LED. 레이저 일렉트릭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빛이 나요. 근데 그 빛이 나는데 그게 일본 사람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죠. 몇 년 전에. 노벨상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얼마 받았냐면 200억을 받았어요. 그 특허, 발명해가지고 특허 때문에. 예. 200만 불을 받았어요. 200억이 아니라 200만 불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개발이 엄청난 부가가치도 되고 엄청난 이름도 남기게 되고 엄청난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요게 한 명 중에 꼭 나타나기를. 예. 그러지만 반대로 이 의미는 벨 연구소는 밑에 보면 오늘날 벨 연구소는 노키아 인수대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뜻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뭘 하지 않으면 어디에 같이 합병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좀 어두운 얘기긴 하지만 움직인다는 거죠. 산업은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는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가고 있지? 어떤 기업이 열심히 하고 있지? 어떤 기업이 좀 못하고 있지? 그거를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전 세계 매출 상위 10대 반도체 업체는 TSMC라는 데 있어요. TSMC. TSMC 들어본 사람? 초등학교 분에서 들어봤어요? 대단합니다. 예, 저는 TSMC를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약간 양력을 이야기하면 저는 대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반도체 학과를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반도체 학과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기계공학과가 반도체에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처음에 요거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꿈나무가 어떤 방향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도 얘기할 건데 제 개인적 그걸 말씀드리면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회사를 들어가려고 열심히 했어요. 원래 다른 꿈이 있었는데 못했고 그래서 면접 봤는데 뭐라고 나냐면 반도체 장비 관리라는 게 있었어요. 반도체 장비 관리. 반도체 장비 관리가 뭐야? 몰랐어요. 기계공학과 나왔으니까 맨날 하는 게 건설 기계 막 그런 거 만났거든요. 건설 기계 이렇게 뭐 에어컨 돌아가면 에어컨 기계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반도체 장비라는 게 있어요. 너무 생소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면접을 받았는데 그냥 합격해서 다니게 됐어요. 너무 회사가 의리뻗쩍한 거예요. 너무 맨날 기계만 만지다가 반도체 장비 있으니까 깨끗하거든요. 반도체는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내가 여기 다니면 너무 멋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취직하게 됐죠. 그래서 열심히 다니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장비는 안 하고 반도체를 연구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지금 저도 공부하고 있죠.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방향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방향이 나의 추후에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더 얘기할게요. TSMC예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어디가 되냐? 삼성전자가 딱 있습니다.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은 TSMC가 어디예요? 대만이라는 게 대만.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한국. 그 다음에 그 밑에 인텔. 그리고 하이닉스. 그러면 이 전 세계 매출 사계 10대에서 1등과 3등이 한국이에요. 이것도 내용이 아니라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은 안 그런데,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자가 또 있어요. 역사학자가 뭐라고 분석했냐? 반도체는 한 나라에 한 개만 존재한다. 미국에도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미국에도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합병을 해요. 합쳐서. 왜냐하면 경쟁을 하거든요. 경쟁을.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면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몇십 년 동안 두 개의 기업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없어도. 엄청 생산량이 빠르니까, 엄청 생산량이 많으니까. 우리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죠. SK 하이닉스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 회사가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두 개가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계속 먹고 살지?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죄송합니다. 50년을 하지? 그것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작년에 반도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엄청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다닌 사람이 연봉을 받았지만 인센티브를 거의 못 받았어요. 연봉은 인센티브와 같다. 그래요. 금액이. 일반적으로. 삼성 다니신 분들은. 그러면,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받는 거예요. 이걸 기록에 남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삼성전자가 메모리가, 이거는 뉴스에 나왔으니까, 메모리가 생산을 했는데 얼마나 생산했냐? 1년치를 생산한 거예요. 1년치를. 보통 한 2주, 3주 정도 남겨놓고 다 팔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확 죽으면서 2주, 3주 정도가 아니라 1년치. 그러면 하이닉스는 얼마였냐? 16주 생산량을 생산했는데 판매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작년에는 경기가 다운됐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들 막 반도체 시장 다시 살아났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살아나고 있어서 지금 날개를 달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두 업체가 한국에 살아있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냥 놀라운 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예. 나중에 누군가는 이런 연구를 할 거예요. 반도체 역사 학자가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지금은 1947년에 했으니까 10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로 나누지만 나중에 100년, 200년 넘으면 역사학자가 생길 거예요. 반도체 역사학자가. 그런 것도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는 1등에서 3등까지 보니까, 아니, 넘버원에서 3등까지 보니까 우리나라도 있긴 한데, 그러면 글로벌로 따지면 그냥 뭐든지, 속된 말로 자동차 얘기해도 상관없고, 뭐도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글로벌 가치 10순위가 뭐지? 1등에서 보면 애플. 애플이 어디예요? 여기 애플. 10등 하죠. 그러니까 이 애플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핸드폰이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 이용하잖아요. 그죠? 예. 페이스북 지금 저번에 주커버거죠? 그 사람이 한국에 왔잖아요. 삼성 만나서. 뭐 때문에 만났냐? 반도체 칩 달라고 했어요. 왜 달라고 했어요? 왜? 나 엔비디아한테 얘기하려니 너무 힘들어. 야, 삼성 니네들이 좀 만들어줘서 좋겠어. 그 얘기 하러 온 거예요. 예. 얘기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왜? 삼성도 반도체를 시장을 확장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엔비디아는 기업을 넘어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치에서는 약간 떨어지죠. 하지만 이 정도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중에서 나는 한국에 살지 않고 좀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어. 그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충분히 갑니다. 제 친구가 가 있거든요. 어디에? GE, 제너럴 일렉트릭 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충분히 갈 수 있는. 간 사람도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반도체가 뭐지? 반도체가 뭐길래 그런데 반도체도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응? 그래서 기본적인 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메모리 반도체, 기억,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있어요. 저장하는 거, 정보를 처리하는 거, 그리고 대량 생산, 소량 생산. 가격이 시스템 반도체는 비싸고 메모리 가격이 쌉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기억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중요하냐? 얼마나 빨리 규격적으로 생산을 하냐가 생명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그래서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합니다. 삼성, 하이닉스. 그러니까 넘버 1, 2죠. 생산량만 따지면 1, 2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생산해요. 쫙쫙쫙쫙 생산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뭐냐? 느려요. 그리고 공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80년대 그 반도체 할 때 메모리 반도체 시작했거든요. 그때 막 머리카락에 하나의 굵기로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가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왜? 뭐 때문에? 아니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사람의 욕구는 커지잖아요. 나 핸드폰으로 AI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핸드폰 중에 AI가 칩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시장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요. 메모리 반도체 반대, 비메모리.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러면은 애들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빠 시스템 반도체가 다른 말로 뭔 줄 알아? 비메모리 반도체야 라고 얘기해주면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되고. 예? 자,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다른 말로 비메모리 반도체.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얘기를 안 해요. 시스템 반도체가 얘기하는 게 더 센스 있어요. 센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디램과 랜드라는 게 있어요. 디램과 랜드. 디램과 랜드는 디램은 임시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랜드는 저장하고 전원이 없어도 계속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은 한국 둘이 합치면 60%가 넘어요. 60%가 넘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사용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 있죠. 아까 전에 내가 받았는데 조그만 거 그 USB가 지금 제 가방에 몇 개 있냐? 4개 있어. 4개. 많아요. 그리고 집에도 몇 개 있고. 여러분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디램과 랜드가 각각 그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하이닉스 삼성이 독주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는 비메모리라고 써 있죠. 근데 뭐라고요? 아까 전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라는 단어보다 시스템 반도체 쓰는 게 더 센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작아요. SK는 아예 없어요. 15%. CPU. 컴퓨터의 심장. 그죠? 컴퓨터의 심장. 그런 겁니다. 그리고 AI의 심장. AP. 이런 겁니다. 예. 엄청 비쌉니다. CPU 비싸죠. CPU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대부분 바꾸죠. USB가 고장나면 다른 거 사면 됩니다. 예. 그 느낌 팍 오죠? 예. 자,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개발됐을까? 어떻게 큰 게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요만한 걸 만들고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먼지만한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 기술이 여기 다 들어갔어요. 한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자, 볼까요? 원래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트랜지스터 하나, 둘, 아까 3단계 있죠? NP. 이게 원래 게이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정보를 통신하려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면적이 결론은 여기만. 자, 이제 레이저 포인트 이제 사용할게요. 여기의 면적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개발은 여기를. 근데 여기 보면은 한 면이잖아, 한 면. 근데 요거는 뭐냐면 한 면, 두 면, 3면. 세 면이에요, 세 면.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보내고 나서 아니야, 나는 이거를 띄워버릴 거야. 그러면 밑에까지 되니까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잘라버릴 거야. 분해할 거야. 세 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 아니야, 얘는 세운데 나는 눕힐 거야. 면적을 넓히는데 에너지를 붓고 있다. 그거예요. 아주 핵심은. 그런데 여기서 넘어갈 때 이 GFS이 뭐라고 나왔냐면 얘가 TSMC가 성공한 거예요. 아까 전에 1등. 이게 기술이. 왜? 이렇게 여기로 가면
나중에 보면 웨이퍼라고 할 건데 칩이라고 하는데 한 판에 100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100개. 100%를 100개로 할게요. 100%가 나오는데 100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95개 나와. 그런데 요게 나오면 얼마 나오냐면 6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TSMC가 얼마예요? 너희도 65개밖에 안 나와? 우리는 85개 나와. 그러니까 그쪽에서 TSMC가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삼성이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너 세웠지? 나는 눕혀버릴 거야. 삼성이 해버린 거예요. 삼성이. 원래는 삼성이 여기를 했는데 잘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TSMC가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성능 향상, 전기도 감소 그런 거예요. 예. 반도체는 성능도 향상되지만 전기도 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핸드폰 할 때 뭐가 나와요? 홍보할 때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고 줄넘기 막 하죠. 그런 성과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하는 거. 동영상 찍어도 하루 종일 해도 이 핸드폰은 죽지 않습니다. 왜? 배터리가 소모가 덜 되니까. 배터리가 큰 용량로 넣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같은 크기에 반도체가 전기를 소모도 적게 해야 돼요. 예. 사실은 제가 오늘 대전에 지금 왔지만 아까 2시간 전에 5시간 전에는 어디 있었냐?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하다 보면 학회 같은 게 있어요. 학회. 뭐 세미나 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강연이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거기는 들으러 갔죠. 갔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우주항공 들었어요. 우주항공. 제가 아까 여담할게요. 우주항공 들었는데 우주항공 뭐냐면 우주항공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주항공은 뭐예요? 우주선은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가보여야 돼요. 무조건.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는 무조건 전기가 적게 써야 돼요. 그리고 열이 빨리 안 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막 뜨겁잖아요. 뜨거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해야 되죠.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네. 여기서 배우는 거 뭐냐면 면적 늘리면 돼. 면적. 그리고 전기가 적게 써야 돼. 반도체가 그게 기술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건 엄청 어려운 거. 엄청 어려운 건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얘기하냐? 제 이제 미션인데 자 얘기할게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 8대 공정. 7대 불가사리. 그거 배우잖아요. 반도체는 8대 공정입니다. 8대. 8번 거치면 칩이 나옵니다. 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넣을 수 있는 칩이 나옵니다. 8대 공정. 8대 공정을 얘기를 할게요. 15분만에 제가 그러면 여러분 다 박사 되는 거예요. 자, 1, 2, 3, 4, 5, 6, 7, 8 해야 되는데 자 보죠. 이제 첫째 갑시다. 자, 뭘 하냐면 집을 짓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 때 뼈대를 만들어야 돼요. 뼈대는 아까 전에 누가 얘기했죠? 규소로 만든 겁니다. 피자처럼 한 판을 만들어야 돼. 피자처럼 한 판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 규소를 만든 겁니다. 규소를 만드는데 규소를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면 이렇게 엄청 큰 무처럼, 예, 기둥처럼. 그럼 얼마나 하냐면 얘가 300mm거든요. 300mm. 그러면은 얘를 깎아야 하니까 300mm 더 커야죠. 요만하면 요만해요. 옆에를 다 깎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예쁘게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짠 다음에 얘를 다 슬라이딩 해요. 예, 그 체스듯이 그렇게 해서 아주 얇은 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 칩을 올리거든요. 이게 칩 뭐 공정 뭐 해요. 그래서 이거를 웨이퍼라고 그래요. 이 한 걸 기판이라고 그래. 피자판. 그걸 웨이퍼라고 하는데 웨이퍼가 저 이거 하면서 저도 배웠거든요. 몰랐어요.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웨하스가 웨이퍼예요. 그 이름이 따온 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웨이퍼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이름이 웨하스에서 나온 거야. 아빠한테 얘기해줘요. 웨이퍼가 이름이 웨하스에서 나왔어.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여기 이 페이지는. 예? 웨하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결이 보이잖아요. 왜? 웨이퍼가 웨하스에서 나왔어. 말을 보려면 그 처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지. 그러면서 아빠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공정이에요. 피자를 만들어야 된다. 피자를 만드는, 피자로 얘기할게요. 그 이해가 또 보니까. 피자를 딱 만들었어요. 밀가루 해가지고 피자 판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 뭘 해야 돼요? 도핑 같은 거 올려야 되잖아요. 도핑 같은 거. 도핑을 올리려고 하는데 얘하고 잘 붙게 하든지 아니면은 잘 뭐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떼게 하든지 뭐 이렇게 요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중간에 웨이퍼에 뭐냐면 여기서는 산화막이라고 그래요. 산화막. 산화막이 뭐냐? 산소를 엄청 뜨거운 물로 데워요. 그러면 산소가 뭐냐면 그러면은 그 산소가 다다다다다 붙어요. 그걸 옥시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옥시데이션.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산화막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웨이퍼는 약해요. 에너지로 따지면 약한 거예요. 더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약한데 산화막을 올리면 엄청나게 슈퍼맨이 도와주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전기를 흐르는 거를 막아줄게 갖고 그 슈퍼맨 산화막에 딱 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아, 그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산화막에 올렸죠. 아까 전에 슈퍼맨 산화막에 다 붙었어요. 웨하스가 웨이퍼로 되어 있는 거에 산화막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밑그림을 그려봐. 밑그림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포토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토 공정. 밑그림을 그려봐. 그리고 그것을 뭐 하려면 마스크라는 건데 몰라도 돼요. 그냥 밑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공정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엄청난 큰 반도체가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ASML이라는 반도체 그 UV 공정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려니까 약간 말 헤맸는데 그 장비가 필요한 공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러 막 가잖아요. 우리 그 재영 아저씨도 가고 막 가잖아요. 가서 한 대만 주세요. 아니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좀 기다려요. 뭐 그런 거 하거든요. 그걸 뭐냐면 빛으로 싸가지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아까 전에 만원경 있죠. 만원경. 그 만원경이 첨단 만원경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배웠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만원경이 뭘로 만드는 줄 알아요? 그 렌즈가 물도 들어가요. 물이 렌즈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점점 기술이 발전되면 자연적인 거에 얻는 것 같아요. 그 기술을. 그걸 저도 배우긴 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밑그림을 그리는 공정합니다. 그거를 약간 좀 어려운 말로는 포토 공정이라고 해요. 포토 공정. 그러면은 밑그림을 그려줬죠. 밑그림을 그려줬으면 얘를 깎아주는 거예요. 조각한다는 거, 조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액체로 하면 습식 식각, 그 다음에 기체로 하면은 건식 식각. 근데 이 단어를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런 내가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밑그림 그려줬잖아요. 밑그림 그려줬는데 내가 여기를 식각을 해서 깎아내는 거예요. 삽을 파서 깎아내주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똥강 깎아지는 거예요. 어디 깎아져요? 산화막. 아까 슈퍼맨 했는데 너 선택적으로 내가 깎아줄게 라는 거예요. 깎아줬어요. 깎아주고 나서 아까 전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깎아주면 이렇게 더 툭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 하냐면 이제는 너 원래 부도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온을 넣어줄게. 내가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해줄 수 있는 이온을 넣어줄게. 갖고 이온주비라고 하거든요. 이온주비. 그럼 그걸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도체가 반도체로 짜잔 변해요. 이제 그거를 반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끝나면. 반절 다 왔어요. 반절. 근데 반도체가 된다고 해서 얘를 역할을 해주려면 뭐래요? 전선을 해야죠. 전선해야죠. 그 건전지를 넣으면 뭐 이렇게 연결해주면 빛이 나오게끔 전선 같은 걸 딱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선으로 연결해 줄게. 그 공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패키징이거든요. 여러분들 피자를 다 만들었는데 그러면 박스에 넣고 가야 되잖아요. 박스에 안전하게. 그래서 그걸 패키지라고 합니다. 빨리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어디가 제일 화두냐? 엔비디아. 여러분 엔비디아 나중에 입사하거나 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머님, 아버님은 애시지만 주식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예, 저는 안 사가지고 샀어야 되는데 챗 GPT 기업의 가치는 상상도 못하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만들고 있고 다음도 만들고 있고 삼성도 만들고 있고 여기저기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사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런 AI. 근데 AI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용량을 엄청나게 빨아당기는 거예요. 용량을 엄청나게 빨아당기는. 죄송합니다. 이거 못해요. 메모리인데.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엄청나게 뿌리는 거예요. 흡수와 반복. 그것들을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되는 그게 AI 반도체의 핵심 키워드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려고 여기저기 회사들이 난리법석인가 난리법석. 어느 정도냐? SK가 TSMC랑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엄청 올라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HBM이라고 합니다. HBM.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들은 만들어봤지만 SK가 TSMC가 같이 손잡고 있네? 경쟁 회사인데 손잡고 있네? 그런 거예요. 반도체가 한 곳에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없어요. 밸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SK는 뭘 잘해? 메모리 반도체를 잘해요. TSMC는 뭘 잘해요? 시스템 반도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식한 말이 좀 센스 있는 말이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써요? 비메모리 반도체. 얘네들이 손잡은 거예요. 너 메모리 강자. 나는 그 시스템 반도체. 우리 같이 손잡고 한번 일해봅시다. 그래서 벌써 24년도 1월 1일 날에 공표했어요. 올해 다 팔렸어. 우리 캐파가 없어. 장비 더 사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SK의 사람들이 신났어요. 지금 작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막 장비 끄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 장비 끄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장비가 좀 쉬었거든요. 근데 막 지금 막 사람들이 막 24시간 일하고 막 이제 올해 연봉 막 인센티브 막 부항 막 기분 엄청 좋아하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면. 그런데 그럼 도대체 HBM이 뭐야? HBM은 뭐냐면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만드는 겁니다. 메모리를. 칩이. 엄청 커요. 얘가 다 이게 메모리거든요. 메모리.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 필요한 거예요. 야, 니네 메모리 반도체 잘하잖아. 야, 니네 메모리 반도체 이것만 쌓아줘. 이것만 쌓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HBM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128단, 256단 막 엄청나게 쌓는 거예요. 계속 쌓아서 나는 TSMC는 이거 일을 할게. CPU 아까 전에 있잖아요. 중앙처리 장치. 나 이거 할 테니까 너랑 나랑 합쳐. 그러면 아까 전에 저는 어디 나왔다고 했죠? 기계공학과. 합쳐. 연결해. 무슨 과가 필요해요? 건축공학과가 필요해요. 건축공학과가. 여기 있는 반도체 공학과가 아니라 건축공학과가 필요해요. 건축공학과가 나와서 그리고 이게 더 커지면 뭐가 필요해요? 토목공학과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빛 나왔죠. 그거는 나노 광공학과가 필요한 거예요. 반도체학과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는 엄청난 어셈블리 학과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그리고 물건을 쓰면 아까 전에 건식 식가 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 마실 수가 없거든요. 마시면은 주님을 빨리 만나셔야 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뭐예요? 환경공학과도 필요합니다. 환경공학과. 그러니까 반도체는 모든 공학과 그리고 철학과도 필요해요. 역사학과도 필요하고 그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기판 이건 이제 정보 알려드린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이런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는 그 SK 시트론 그 기판 만드는데 피자판 만드는데 SK 시트론 엄청 잘 만들어요. 이제는 옛날에 잘 못 만들었거든요. 진짜 잘 만들어요. 못 만들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어제 옛날부터 잘 만들었어요. 편집하실 거고. 네. 근데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세메스라는 대표 기업이 있어요. 세메스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같이 이제 코미코라는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런 회사도 필요하고 뭐 세메스라는 장비 업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SK 선성 서포트하는 회사도 필요하고 여러 회사 가스 회사도 필요하고 엄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반도체 쪽으로는 SK 삼성만 보지 말고 예? 핸드폰 회사도 필요하고 노트북 회사도 필요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엄청 많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해야죠. 경쟁은 삼성전자는 TSMC하고 한번 붙자. 그래도 공장도 세우고 막 그럽니다. 예. 여기다가도 공장 세우고 예. 미국에도 세우고. 지금 평택에도 하고 있고 용인에 하고 있고 이천에도 하고 있고 자기네들 몰래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예,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TSMC도 한번 해봐. 우리도 한번 기다려볼게. 그런 겁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볼게요. 이제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예. 안 되네? 예. 자. 아까 전에 그 범블비라고 합니다. 범블비. 2022년도에 나왔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범블비. 2020년 세프템버에 나왔던 거예요. 범블비. 2022년도 하반기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연구하냐? 엄청나게 연구하냐? 보세요. 22년 세프템버 옵티머스 24년 마치 3월 달이에요. 9월 달 22년 9월 달 했는데 23년도 3월 달에 한 거예요. 6개월 만에 버전 2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소개를 한답니다. 아까 젠 1이잖아요. 젠 2. 23년 11월 디셈버. 그러니까 그것도 9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하는 모습을 따라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테슬라 지금 갑자기 까먹었다. 그분이 이거를 얼마 판다? 2천만 원에 팔 계획이 있대요. 예. 그러면 산업에 혁신이 들어올 겁니다. 이 안에 엄청난 HBM, 인공지능, 그 다음에 센서, 관절의 센서 반도체, 감각. 이게 뭐냐면 날계란이에요. 깨지지 않아요. 내가 센서를 이용해서 보면은 앞전 센서 반도체가 들어가요. 이게 걸어다니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공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위기를 안다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주면 나 이거 춤춰야 될 타이밍이야.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게 그냥 너 춤춰. 내가 춤춰. 춤추고 나서 음악을 틀어준 게 아니라 음악을 틀어주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분위기를 안다는 거죠. 네. 이상 이제 1시간여 했는데 재밌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분께 질문이 있으면 책을 지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봇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줘도 그 계란 껍질을 못 간다고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것도 발전이. 아니 저는 정보가 이제 여기 사실 여기밖에 없어서 그거를 껍질을 깐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은 껍질을 깔 수 있을 겁니다. 예, 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는 깔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보면은 로봇이 어떻게 보냐면 이 물건을 이렇게 보지 않고 센서가 얼마 정도 발전되어 있냐면 광학 렌즈가 얘가 이렇게 갈 때 로봇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건을 이렇게 해서 이걸 옮긴다는 게 아니라 옮겨서 형상을 확인한다는 것까지 갔으니까 제 생각에는 추후에는 이 모든 앞에 가면 앞전소사라고 있거든요. 앞전 센서? 그것도 다 반도체 하나 일부인데 요게 다 센시티브하게 될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을 깔 정도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의 나중에 가격 리스트에 그게 표시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벽돌을 드는 무게만 필요하냐, 달걀을 깰 수 있는 그런 센서까지 필요하냐, 그러면은 거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네. 그 반도체 제조 공정에 그 포토 공정 중에 ASML 만드는 그 장비가 그 다른 회사들도 만드는 회사가 있을 텐데 그 다른 회사의 제품을 안 쓰고 ASML의 제품을 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ASLM 쓰는 이유는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질문하니까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ASLM은 5나노 이하일 때는 ASM이 필수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극자외선, 그래서 딥 UV라고 하는 광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14나노, 16나노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숫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데 놀라운 거는 중국은 7나노까지 해서 이 ASM 장비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향을 또 연구하고 있다는 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ASM이 필요 없다. 왜? 자기네들은 니콘이 있다. 니콘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절대 강자는 없다. 벨이 노키아와 인수된 것처럼 ASM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ASM의 지분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ASM이 네덜란드의 그냥 한 기업이 아닙니다. 다국적 회사예요. 다국적 회사. 예.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번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해주신 김현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